제2화 검은 궁궐 숨막히는 진실 1. 광인의 낙인. 저하, 대체 누구와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까? 우의정 윤도영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춘당지 연못가, 부서진 혜태 석상 앞에서 허공을 향해 소리쳤던 세자 이선을 향해 대신들의 따가운 시선이 꽂혔다. 금군들조차 창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며 수군거렸다. 세자 조합께서 결국 실성하셨나 봐. 5명이나 사라졌으니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신 게지. 이선의 귓가에 그들의 비겁한 속삭임이 화살처럼 박혔다. 그러나 이선의 눈앞에는 여전히 집채만한 푸른 신수가 존재감을 뿜어내며 서 있었다. 혜태의 갈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불꽃이 이선의 골룡포 끝을 스쳤지만 뜨겁기는커녕 서늘한 정수의 기운만이 느껴졌다. 보이지 않는 모양이군. 이선이 낮게 읊조렸다. 그는 자신을 부축하려는 이귀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일어섰다. 진흙이 묻은 수매를 털어내는 그의 눈빛은 광인의 그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맑고 날카로웠다. 이선아, 인간들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마라. 진실은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혜태의 목소리가 이선의 머릿속을 울렸다. 혜태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곁에 서 있던 우의정 윤도영에게 다가갔다. 혜태가 윤도영의 얼굴 바로 앞에 거대한 주둥이를 가져다 댔지만 윤도영은 그저 세자의 눈치를 살필 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자에게서 거짓의 악취가 난다. 썩은 시체보다 더 고약한 냄새다. 2시간 뒤 경복궁 편전. 영의정 김덕수를 필두로 한 중신들이 세자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사건의 본질인 궁녀 실종은 어느덧 뒷전으로 밀려나고 세자의 기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저하, 국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허상을 보고 소리를 지르시다니요. 이는 선대왕들께 불효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일입니다. 김덕수가 엄중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그의 목소리는 인자한 스승 같았으나 이선의 눈앞에는 해패가 보여주는 진실의 안개가 덧입혀 보였다. 김덕수의 등 뒤로 검고 끈적한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다. 대감은 그저 이 사건을 덮고 싶은 것이겠지. 내가 미쳤다고 몰아세워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속셈 아닌가. 이선의 직설적인 공격에 편전하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김덕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사권이라니요. 이미 금부에서 가출로 결론 내린 사안입니다. 저하께서 집착하시는 그 자개 조각 역시 흔하디 흔한 장식품일 뿐입니다. 거짓이다. 혜태가 이선의 등 뒤에서 포효했다. 편전의 촉불들이 일제히 푸른색으로 변하며 거세게 흔들렸다. 대신들은 갑작스러운 돌풍에 소매를 가리며 당황했다. 이선아, 저 노인의 목구멍 속에 검은 뱀이 또아리를 긁고 있다. 내 권능을 빌려줄 테니 저자의 숨통을 죄어 진실을 뱉게 하라. 3. 혜태의 권능, 진실의 심판. 이선은 천천히 김덕수에게 다가갔다. 이선의 손등에 푸른색 낙인이 번뜩였다. 혜태의 권능이 이선의 육신으로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대감, 내가 미쳤는지 아닌지는 이 질문 하나로 판가름 날 것이오. 이선은 품속에서 현장에서 발견한 자개 조각을 꺼내 김덕수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 자개 조각이 대감의 사가에 있는 함의 파편이라는 소문이 있더군. 대감, 진실을 말하시오. 이 조각을 본 적이 없소? 김덕수는 코웃음을 쳤다. 저하, 그런 터무니없는 모함에 내가 흔들릴 것 같습니까? 맹세코, 소신은 그런 조각을 본 적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 순간 혜태가 김덕수의 가슴팍에 앞발을 올렸다. 남들의 눈에는 이선이 김덕수를 빤하니 바라보는 것이었겠지만 김덕수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컥컥거리기 시작했다. 김덕수의 안색이 순식간에 보라색으로 변했다. 목구멍이 보이지 않는 손에 졸리는 듯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혜태의 권능이었다. 거짓을 말하는 자의 폐에서 공기를 거두어가는 심판. 대감, 왜 그러시오? 안색이 좋지 않소? 혹시 거짓을 고하고 있는 아니오? 이선은 서늘했다. 편전의 대신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김덕수는 필사적으로 손을 내저으며 공기를 갈구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서렸다. 살려다 주! 이선은 혜태에게 눈짓을 보냈다. 혜태가 발을 떼자 김덕수는 바닥에 엎드러져 격렬하게 기침을 토해냈다. 말하시오. 이 조각 대감의 것입니까? 김덕수는 차마 아니라고 답할 수 없었다. 다시 그 지옥 같은 질식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니라 우의정 윤도영 대감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꼬리를 자르는 칼날. 순식간에 화살표가 윤도영 쪽으로 향했다.
윤도영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다. 영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언제 하지만 김덕수는 이미 결심한 듯 차가운 눈으로 윤도영을 쏘아보았다. 자신의 배우가 드러나기 전에 꼬리를 자르려는 심산이었다. 윤대감, 자네가 그 궁녀들에게 주술을 부린다는 소문을 내 모른 척하려 했지만 저하의 통찰력을 속일 수는 없구려. 어서 실토하게. 윤도영은 배신감에 부르르 떨었다. 그는 이선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저하, 모함입니다. 김덕수가 제게 뒤집어 쓰요는. 그때 혜태가 윤도영의 그림자를 밟았다. 윤도영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비틀거리더니 윤도영의 소매 안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다. 그것은 춘당지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주사향이 진하게 배어있는 검은색 부적이었다. 편전하는 발칵 뒤집어졌다. 이선은 부적을 집어들며 혜태를 바라보았다. 혜태는 슬픈 눈으로 부적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묶는 낙인이다. 이 부적이 향하는 곳에 사라진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5. 에필로그. 지하 수로의 비명. 윤도영은 즉시 의금부로 압송되었다. 김덕수는 위기를 모면했다는 듯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이선은 알고 있었다. 김덕수가 진짜 몸통이라는 것을. 단지 증거가 부족했을 뿐이다. 이선은 혜태와 함께 궁궐 외곽의 폐쇄된 우물가로 향했다. 부적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라색 안개가 우물 아래로 이어지고 있었다. 가자. 아직 숨이 붙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선이 우물 안으로 밧줄을 타고 내려가려는 찰나 혜태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이선을 앞을 막아섰다. 조심해라 이선아. 저 아래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검은 구멍이 열려 있다. 우물 깊은 곳에서 여자의 가느다란 비명이 들려왔다. 이선이 횃불을 아래로 던지자 수천 마리의 검은 벌레들이 벽면을 타고 기어 올라오는 광경이 비쳤다.